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Surface 메뉴에 Extrude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영상에서는 Revolve라는 명령어를 사용했었는데요. Revolve라는 명령어는 컵을 가지고 회전체의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Extrude, 마찬가지로 커브를 가지고 면을 만들어주는데 Extrude, 높이 같은 그런 어떤 높이만큼 어떤 특정 높이만큼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게 됩니다. 익스트루드 명령어 생각해보니까 조금 익숙한 명령어일 겁니다. 에디트 메쉬에 동일한 이름의 명령어가 있는데요. 익스트루드 얘는 폴리곤에 사용되는 명령어가 되고요. 선택한 오브젝트의 면, 페이스, 엣지, 버텍스라고 하는 이 요소들을 높이를 주는 그런 기능들이었고요. 서페이스에 있는 이 extrude라고 하는 명령어는 커브, 넙스 커브라고 하는 이 커브에서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그런 비슷한 기능이긴 하지만 다른 명령어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extrude라는 명령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옵션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에디트의 리셋 세팅을 이용해서 우선 초기화를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상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말이죠. 가장 처음에 있는 명령어는 옵션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에는 세 종류의 스타일이 있는데요. 디스턴스, 플랫, 튜브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 거리만큼 익스트루드 높이를 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플랫과 튜브는 서로 비슷한 기능입니다. 밑에 있는 활성화되는 옵션이 조금 다른 그런 경우만 갖고 있고요. 동일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커브를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커브 앤 서페이스 메뉴에 이렇게 서클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크리에이트의 넙스 프라미티브 서클 요걸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동일한 겁니다. 우선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 줬고요. 이 서클을 선택한 상태에서 extrude라고 하는 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ude, apply, close가 있는데 apply를 적용해야지 이 창이 닫히지 않고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pply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커브에 이 extrude length라고 하는 이 거리만큼 높이가 생겨서 면이 만들어지는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distance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높이가 조금만 더 높고 싶다. 1이라고 하는 이 수치값은 여기 있는 그리드 한 칸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3칸만큼 높이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3이라는 값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3의 높이만큼 extrude라고 하는 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extrude length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distance라고 하는 direction이라고 하는 부분 방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extrude가 되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되는 건가 되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파일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요 커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떤 높이를 줄 때 어떤 커브에 높이를 줄 것인가 그 어떤이라고 하는 그걸 프로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 선택을 하고 노멀이란 방향성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 있을 경우 이 노멀의 방향은 이 커브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 각도가 돌아가 있는 그 각도만큼 같이 방향성에 맞춰서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 프로파일 노멀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시파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밑에 디렉션 벡터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게 되고요. X, Y, Z 프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화면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방향으로 높이를 준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axis라고 되어 있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X 방향으로 높이를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Y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 Y 방향으로 높이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Y를 선택을 해보니까 프로파일 노멀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프로파일 노멀과 다른 점은 이렇게 돌아갔을 경우 프로파일 노멀에는 그 방향 그대로 면이 만들어졌지만 스페시파이에 Y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쪽 절대값, 원점에서의 절대값 Y축으로 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선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Z축 마찬가지로 Z 방향으로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프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특정 X, Y, Z의 수치값의 비율에 맞게끔 면의 방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Z를 이렇게 1로 해놓게 되면 Z축이랑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Y에 1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YZ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YZ 방향. 그리고 Y축을 좀 더 비중을 두고 싶다라고 하면 수치값을 높여주게 되면 10대 1 비율로 Y축에 맞게끔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디렉션 벡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프로파일 로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서페이스 디그리, 큐빅과 리니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선형과 약간 둥근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값은 이제 큐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만들었을 때는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큐빅을 만들든 리니어로 만들든 동일한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밑에 보게 되면 로테이션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로테이션을 만약에 하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회전할 때 면에 이렇게 면이 둥근 형태의 모양, 부드러운 형태의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큐빅의 상태고요. 만약에 리니어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각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의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로테이트를 사용해야지,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사용해야지 좀 결과에 차이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케일은 크기에 대한 변화 비율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커브의 그대로, 이 커브 그대로의 스케일로 끝까지 가는 거고요. 0을 하게 되면 0의 크기에 수렴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큐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는 아웃풋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나중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브를 가지고 익스트루드 높이를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게 되고요. 플랫과 튜브는 조금 다른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 형식은 뭐냐? 단순히 프로파일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플랫과 튜브는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적어도 두 개의 커브가 필요하다라고 나오게 돼요. 프로파일과 그다음에 패스라고 하는 그런 커브가요. 튜브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패스라고 하는 걸 그려줘야 됩니다. 패스는 익스트루드 될 어떤 방향성, 모양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프로파일이라고 불리는 얘와 패스라고 불리는 얘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먼저 선택한 오브젝트들이 패스가 되게 되고, 프로파일이 되게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하나가 패스로 저정이 되게 됩니다. 패스는 하나밖에 될 수 없고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플랫과 튜브 조금 다른 위치에서 하나씩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플랫이라는 걸로 적용해 보고요. 요거는 리셋을 해서 형태를 돌려놓고요. 플랫, 그 다음에 튜브. 이렇게 보게 되면 둘의 확연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뭔가 확실히 차이가 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플랫이라고 하는 얘는 이 커브에 회전이 없이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커브가 항상 회전 없이 유지가 되면서 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튜브라고 하는 거는 면의 그 패스의 방향에 따라서 이 커브가 살짝씩 돌아가서 면이 만들어지는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이런 두 가지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차이들 때문에 뭐 플랫을 쓸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튜브만 알아도 플랫은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튜브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하고 보통 튜브를 사용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메뉴가 옵션이 이제 리조트 포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리조트 포지션은 결과물에 대한 위치입니다. add pass와 add profile, add pass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파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선택한 게 프로파일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게 패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갈 오브젝트가 프로파일, 따라갈 방향성이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이 프로파일에 위치할 것이냐, 패스에 위치할 것이냐라는 차이가 되게 됩니다. 이 커브를 옮겨놓고 패스라고 불리우는 이 커브를 옮겨놓고 만들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커브 프로파일 선택을 먼저 하고 패스를 선택한 다음에 add profile이라고 하는 거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 커브에서부터 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dd pass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패스의 커브를 중심으로 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피봇의 위치가 서로 다를 경우에 어떤 차이를 둘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close end point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커브의 위치가 피봇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되면 그 다른 만큼의 그런 옵셋을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게 되고요. 컴포넌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두 개의 피봇은 동일한 위치에 생성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프로파일 해도 이렇게 여기는 이 커브의 위치랑 상관없이 피봇의 위치랑 상관없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피봇은 그런 옵션을 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패스 디렉션과 프로파일 노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패스 디렉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커브, 프로파일이라고 불리는 커브를 이렇게 돌렸을 때 이 돌아가는 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패스 방향에 그 메인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프로파일 노멀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패스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형태 변형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면의 방향, 노멀이라는 방향대로 이제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용할 때는 이 패스를 따라서 프로파일이 생기는 걸 보통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튜브를 사용할 때는 보통은 add pass component add profile normal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해 놓고 적용하는 게 보통의 그런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 개의 오브젝트 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커브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4개가 있습니다. 얘기 3개는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얘는 패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3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결과물의 위치가 패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겹쳐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add profile 하게 되면 이렇게 3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선택한 모든 오브젝트는 프로파일 되게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패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커브 레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얼마만큼의 그런 이 커브를 사용할 것인가 그 레인지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굳이 지금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게 되고요. 밑에 보게 되면 아웃풋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nubs라고 되어 있습니다. nubs.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만들었을 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컨트롤 버텍스, 그다음에 서페이스 포인트, 아이소팜, 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여기 있는 nubs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폴리곤 형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폴리곤을 선택하게 되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그 중에 여기 있는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가장 폴리곤의 기본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폴리곤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텍스, 엣지, 페이스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고 익숙한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적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폴리곤 메뉴에 스무스라고 하는 에디트 메쉬의 스무스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면의 방향성 때문에 뒤집어지니까 선택을 하고 에디트 메쉬 디스플레이에 리버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커브를 럽스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이렇게 폴리곤으로 전환을 해주면 그것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디파이에 convert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nubs to polygon이라는 명령어로 폴리곤의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할 때니까요. 너무 nubs로 만들었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폴리곤이라든가 nubs로 이렇게 합쳐주는 이유는 이 combine이라고 하는 메뉴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데 그게 이제 폴리곤 형태끼리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델링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컴바인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다른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치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명령어를 갖고 있는 게 extrude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폴리곤으로 변환하든 넙스로 하든 변환이 가능하니까 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명령어에 대한 extrude에 대한 명령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